안녕하세요, 미션쟁입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 찍을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결함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기를 찍게 되면은 정비소에 가시거나 혹은 요즘에는 다그라고 해서 개인 셀프로 OBD를 커넥터를 꼽아갖고 현재 내가 운행하고 있는 차에 어떠한 결함 코드가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직접 자가로 정비도 하시고 그 에러 코드를 검출을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러 코드를 검출했을 때 어떠한 에러 코드가 나왔을 때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우선 저희들이 정비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좀 간략하게 어떠한 결함 코드들이 떴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계기판에 보면 에러 코드 경고등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 에러 코드 경고등들인데, 저희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개 이 엔진 경고등, 체크 엔진이라고 이런 엔진 모양의 노란불이 들어올 때 있고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엔진 결함 코드가 있을 때 차량이 운전자한테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엔진 경고등을 표시를 해줍니다. 간혹가다는 그런 엔진 경고등이 노란색, 빨간색 다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선은 무시하고요. 기타 그 외에 경고등 외에 요즘에는 옵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그림으로 운전자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안개등이 온오프 됐는지, 디젤 차량이나 가솔린 차량이나 연료 필터 내에 수분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연료 필터가 얼게 되면은 시동이 안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변속기 쪽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기아 박스, 기아 모양의 가운데 느낌표로 해서 자동 기어박스 경고등을 또 표시해주고 있고, 이거는 크루즈 컨트롤 했을 때 나오는 경고등이고, 요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엔진 경고등이 있을 때, 엔진뿐만이 아니라 파워트레인 쪽에 경고등이 있게 되면 이러한 경고등을 띄워줘요. BMW 같은 경우는 이런 경고등을 띄워주는데 이런 경고등 문구가 없는 차량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엔진 경고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보실 내용은 없어요. 요즘에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DPF가 재생하고 있거나 DPF가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이제 경고를 띄워주는 기능들도 있고요. 우선 제가 지금 보여주는 에러 코드 중 이거 이제 크루즈 차량이었고요. 크루즈 차량에서 우리가 쉽게 진단기를 물려봤을 때 변속기 컨트롤 모듈에서 P0796, 그 다음에 엔진 컨트롤 모듈에서 P0700, 이 다그라는 쉽게 오너 드라이버 분들이 이 진단기를 이용해서 보실 수 있는 게 P0700이라는 에러 코드들을 쉽게들 많이들 보세요. P0700. 여기에도 P0700. 그런데 이 P0700이 표시되는 거는 엔진 쪽, ECU, ECM, 얘네 쪽에서 문제가, 얘네 쪽을 진단을 했을 때 검출되는 에러 코드예요. 이게 뭐냐면, P0700이라는 이 에러 코드는 변속기에 문제가 있음을 ECU가 감지를 해서, TCU가 문제가 있음을 ECU가 감지를 해서 엔진 경고등을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OBD 램프 요청, 이 램프는 TCU에서 엔진 경고등을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게끔 요구를 한 거예요. TCU에서 ECU한테. 그래서 이 에러 코드를 엔진 컨트롤 모듈 ECU에서 운전자가 운전하는 계기판에 아까 보셨던 이런 엔진 모양으로 경고등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P0700이 떴다라고 했을 때 변속기에 문제가 있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 라는 걸 더 보려면 이제 ECU 쪽으로 들어가서 진단을 해보는 게 아니라 TCU 쪽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변속기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TCU가 감지를 해서 ECU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TCU에 들어가 보면 다시 P0796 이런 에러 코드, 압력 조절 솔레노이드 밸브가 3번 밸브가 오프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걸 TCU가 감지했기 때문에 ECU한테 알려준 거예요. 나 문제가 있으니까 운전자한테 경고 메시지를 띄워줘. 그 ECU한테 얘기를 해서 그 ECU가 계기판에 이런 엔진 경고등 모양을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이 앞에 P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많은 코드가 항상 모든 결항 코드는 이 앞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 P가 있고 뒤에 숫자 4자리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결항 코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P는 어떠한 거의 약자냐? 말 그대로 파워트레인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P라는 코드로 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라고 검출이 됐을 때 그거는 이제 바디 쪽에 문제 있을 때는 B라고 하고 C는 샤시 쪽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 결항 코드가 C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유닛이라는 건 네트워크 쪽인데 네트워크는 뭐 배선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모듈 자체, 뭐 TCU, ECU 혹은 뭐 BCM, ABS 모듈 여러 가지 모듈 자체 네트워크 통신송에 통신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어느 특정한 컴퓨터가 통신을 못하거나 했을 때 여기에 U라는 코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코드를 내가 쉽게 보면 P 숫자 4자리 했을 때 P는 파워트레인, B는 바디, C는 샤시, U로 됐을 땐 네트워크 이렇게 4가지의 코드가 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공은 뭐냐? 말 그대로 공은 스탠다드 OBD2, 이 OBD2 진단기를 물렸을 때 일반 진단기에서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1, 2, 3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건 현대, 기아, 벤츠, BM 다 공용입니다. 다 공용으로 이렇게 쓰는데 1, 2, 3에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 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제일 많고요. 물론 2, 3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차량 제조사마다 약간씩은 달라요. 그 다음에 뒤에 2, 7, 요 세 번째 자리 숫자는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돼 있어요. 지금 8자가 좀 잘려 있기는 한데 말 그대로 이 뒤에 7이 아니라 1이 왔을 때는 연료 계통의 문제 혹은 공기 계통의 흐름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2번은 또 인젝션 문제 3번은 이그니션 시스템 이런 형태로 이 숫자가 1, 2, 3, 4, 5, 6, 7, 8 다 바뀌게 돼요. 그런데 7번과 8번 이 P07, 7이었을 때는 트랜스미션,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스미션 쪽에서 엔진 경고등을 검출을 해서 이씨한테 알려졌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P07 이 뒤에 이제 00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앞에 요거는 지금 U자가 돼 있잖아요. 이건 유닛, 뭐 네트워크 쪽에 문제가 있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04 아까 4가 뭐라고 그랬죠? 4번 같은 경우에는 다 틀려요. 에미션 쪽에서 뭐가 안 맞았을 때 뜬다는 얘기겠죠. 이 뒤에 4, 14 이거는 헥사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00부터 해서 99번까지 엄청나게 많은 코드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코드들에 따라서 내가 정비를 어디를 해야 될지 그거를 쉽게 이 5자리의 숫자 코드로 운전자한테 혹은 정비사한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에러 코드가 아니라.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요, 이 앞에 영문으로 나와 있는 요건 총 4가지. 그게 P는 파워트레인, B는 바디, C는 샤시, U는 네트워크. 네트워크라고 하면 주로 배선 쪽에 트러블이 생긴 경우가 제일 흔해요. 배선 아니면 뭐 컴퓨터 메인 컨트롤러 박스 혹은 배선의 뭐 통신 쪽 혹은 뭐 전기 전압 쪽 이쪽에 문제 있을 때 U로 제일 많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은 이게 일반적인 OBD 규격에 따라서 나오는 에러 코드인지 혹은 또 다른 건지 또 알려주는 거고 뒤에 요 4는 말 그대로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션 쪽인지 엔진 쪽이라고 하면은 공기, 뭐 연료 이렇게 다 표현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뒤에 14는 말씀드린 것처럼 헥사 코드를 쓰게 돼요. 헥사라는 거는 무슨 코드냐면 좀 깊게 들어가면 컴퓨터는 0과 1, 뭐 숫자 두 가지로 예스와 노만 이용을 해서 이 표현을 하는 방식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헥사 코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000 했을 땐 0. 이런 식으로 항상 나가기 때문에 이걸 다 조합을 해서 그 에러 코드를 검출을 하게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 엔진 경고등에 대해서 영상을 짧게나마 찍는 이유는 이런 P0700 어떠한 에러 코드가 떴을 때 그게 단순히 이슈에서 에러 코드만 뜬 그거 하나를 보고 작업을 하거나 차주분들께서 아시는 내용이 아니라 그게 떴으면 그게 뜬 이유가 있고 그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변속기 쪽에서 어떠한 에러 코드가 검출이 돼서 엔진 경고등을 띄웠다. 보통은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주의의 메시지가 많아요. 주의 형태로 에러 코드를 검출해주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간색이 에러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 이 차량은 림폼 모드라고 얘기를 하겠죠. 안전 모드. 그래서 출력을 저하시킵니다. 혹은 변속을 안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더 영향을 안 미치게끔, 차량에 더 심각한 데미지가 안 가게끔 까지만 할 수 있게 엔진 RPM도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하고 토크도 많이 줄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ECU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ECU, TCU 간에 캔 통신을 한다라고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거와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러 코드가 뜬 내용, 그 에러 코드는 왜 떴는지, 어떠한 형태로 떴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 에러 코드 5자리를 가지고 쉽게 보시면서 운전자분들께서 뭐 조금 도움이 되시게끔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요런 내용 말고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알기 쉽게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계속 영상을 좀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내용이 조금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앞에 2자리, 요것만 봐도 어디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왜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조금 파고 들어가게 되면 차량 정비하거나 혹은 내가 정비를 의뢰를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지 조금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 에러 코드 관련돼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션쟁이 요즘에 좀 업로드 양이 좀 적기는 한데, 뭐 매일 미션을 탈부착하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런 영상도 좋으나, 이런 조금 운전하시는 고객분들, 차주분들께서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계시다고 하면 정비하실 때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짧게나마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저희 미션쟁이 앞으로도 많이 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미션쟁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